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16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와 별 해는 밤을 오랜만에 다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6월 중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3월 1일의 최저입니다. 코아 CPI도 2021년 10월 1일의 최저인 4.8%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오늘은 단신 3건만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 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8월 또는 9월에 지준율 인하가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두 번째 단신은 7월 중 미국인 소비심리 지수가 72.6으로 2021년 9월 일의 최고입니다. 전월 지수 대비 12.6% 개선된 것이군요.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와 별 해는 밤을 오랜만에 다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June CPI, A Welcome Disinflation Signal for Fed,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미국의 6월 중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2021년 3월 1일의 최저입니다. 5월 중 상승률 4.0% 대비 1.0%포인트나 상승폭이 둔화된 거죠.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인데요. 하락 추세가 확실하죠.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한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월 대비 전문가들 예상보다 적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코아 CPI는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도 2021년 10월 1일의 최저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코아 CPI 상승세 둔화가 완연하죠. 주요 품목별 특징 동향을 보면은 가솔린과 집세가 상승하였지만은 자동차는 중국 가격과 신차 가격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상품 물가보다는 서비스 물가가 더 상승한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물가의 주요 항목인 집세가 곧 하향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도 상승 추세가 꺾일 수로 본다 하네요. 6월 CPI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물가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추세가 확인되었다는 점이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올해 한 해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주장이 나오네요. 즉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나갈 때가 되어 간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기분 좋게 반응하였죠. 주가는 상승하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장기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하락하였죠. 외환 시장에서는 당일 달러 인덱스가 0.34% 하락하였습니다. CPI와 연준 입장을 보면요. 7월 26일 FOMC에서는 그냥 25bp 인상이 거의 예상되고요. 이후 금리는 추가 경제 지표를 더 워치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 주말 CME 그룹의 패드 워치에 따르면 7월 26일 금리가 0.25%포인트 오른다는 게 93% 확률입니다. 그리고 5 내지 5.25% 현 금리의 유지 주장은 7% 확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발표 전날보다는 25bp 인상 확률이 조금 줄었군요. 추후 금리와 관련해서 9월 20일자 FOMC에서의 그 금리 결정이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앞으로는 5월 고용 동향, 물가 동향 등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중국 인민은행 People's Bank of China가 지급 준비율 조정 그리고 유동성 지원 조치를 시사했다는 소식인데요. 재차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이 궁금하군요. 인민은행 리구치앙 부총재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기 순환적 조정 정책과 시의적절한 통화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금융 비용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환경 및 혁신 분야에도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 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군요. 리 구오창 부총재가 제시한 가용 정책 수단을 보면요. 첫째, 직업 준비율 조정, 그리고 둘째, 중기 대출 창구 활용, 세 번째로 예금금리 조정을 밝혔습니다. 수신금리 조정을 통해서 수신을 확대시키고 여신 재원 조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근인 6월 20일에 오랜만에 중기대출금리를 10bp 인하했죠. 현재 3.55%가 기준금리입니다. 이카노미스트들은 현 경제 상황에 비춰서 금리 추가 인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군요. 한편 인민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첫째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이라는 아시다시피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이에 따라 이제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인데요. 중국의 물가 동향을 보면요. 지난 6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 하락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0%입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가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월별 동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0%로 가까이 되고 있죠. 점점. 생산자 물가 하락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6월 중 생산자 물가를 보면요. 전월 대비 0.8%나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5.4% 하락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가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많이 커졌죠.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등이 인민은행의 큰 과제죠. 민간 소비 지출이 줄고 기업 투자도 줄고 수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민은행은 당분간 very dovish 스탠스가 불가피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어려운 문제, 중국 경제의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제한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8월 내지 9월에 직업 준비율 인하가 예상되고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정책 금리를 다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중국은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금리 인하는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등과의 정책 금리 차가 더 확대되면은 자본 거래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단시는 미시간대가 매월 발표하는 컨슈머 센티먼트, 미국인 소비 심리 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의 소비 심리 지수는 총괄이 72.6으로 나왔는데요. 전월보다 12.6% 나아진 것입니다. 두 달 연속 상당히 큰 폭 상승이고요. 2021년 9월 일의 최고입니다. 전문가 예상 65.5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소비 심리가 호전된 요인은 첫째 인플레이션이 추석 둔화되고 있고 둘째로 고용시장 호조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죠. 오른쪽 그래프는 CSI 총괄지수 추이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호전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1년 내 물가는 3.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고요. 5년 전망은 3.1% 상승입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 전망치입니다. 좀 오른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한편 다른 뉴스에서 발표한 건데요. 6월 중 미국 수출입 물가가 다 같이 하락하였습니다. 수입 물가는 월 중 0.2% 그리고 연간으로는 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출 물가는 월 중 0.9%나 하락하였고 연간으로는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출입 물가지수 하락은 세계 경제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한편 수입 물가는 달러 강세 약세에 많이 영향을 받죠. 지난 1년간 대체로 달러가 강세를 유지한 게 수입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거죠. 여기서 참고로 소비자 심리지수, Consumer Sentiment Index, CSI와 소비자 신뢰지수, Consumer Confidence Index, CCI와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죠. 먼저 소비자 심리지수 CSI는 미시간대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소비자의 심리 및 경제 전망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경기 선행 지표이죠. 약 500명의 개인을 대상해서 설문하고요. 개인의 재정 상태, 구매 계획, 물가 전망, 고용 환경, 경제 상황 등 50개 문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네요.
한편 소비자 신뢰지수 Consumer Confidence Index CCI는 매월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데요. CSI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쪽에 비중을 많이 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의 질문이 더 광범위하고 소비 계층 간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CSI가 CCI보다는 좀 더 그 신뢰도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CSI와 CCI 그 구분을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로 올렸습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왔고 기업 실적도 호조를 이어갔으며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도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우는 주중 2.29%, S&P는 2.42%, 특히 나스닥은 주중 3.52%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연중 29.9% 상승하였네요. 국채 수익률은 그 페드의 금리 인상 횟수 단축 가능성으로 특히 10년물 장기물이 소폭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지난 주중 10년물은 13bp 내려서 3.85%가 되었고 2년물은 19bp가 올라서 4.77%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기업 실적 발표가 점점 많이 나오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IBM, 넷플릭스, 테슬라 등 이 발표를 합니다. 그 외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동향 등이 관심이죠. 소매 판매는 소폭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네요. 요즘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을 비교해 보면요. 미국 주식시장은 대체로 전문가 예상 그리고 시장의 예상에 잘 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 주식시장은 그 시장 내에 매니플레이트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군요.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의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윤동주 시인의 서시와 별 해는 밤을 꼭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